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행성편 중에 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성은 생각과 의사소통의 별입니다. 수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과 의사소통의 방식을 나타내거든요. 수성은 우리가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성의 위치에 따라서 그 차트 주인공의 지적 성향, 소통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성이라는 거는 어떤 요소가 생각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 또는 자기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런 걸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머큐리는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성이 어떤 기본 기능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시간의 차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25년 6월 7일 22시 51분 차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은 수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네요. 그리고 지금 선도 쌍둥이 자리에 있고요. 지금 수성도 쌍둥이 자리에 선보다 앞서 나간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22시 51분에 태어난, 여기는 창원이거든요. 창원에서 태어난 아이의 기준으로 지금 선 제모나이, 그 다음에 문은 어디 있습니까? 문은 지금 스콜 사인에 있네요. 문은 스콜피오. 그 다음에 어센던트는 물병 자리입니다. 그죠? 자, 물이네요. 그래서 공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적 능력이 향상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호기심이 생기면 끝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머큐리도 수성도 쌍둥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에 있는 수성이 자기의 그 룰러잖아요. 그래서 지적으로 의사소통을 굉장히 활발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차트이고요. 수성의 기본 기능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성은 생각하는 과정, 의사소통 방식, 그래서 그 어떤 요소가 생각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의사소통의 방식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상호 의사소통을 통해서 연결점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합니다. 그게 이제 수성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성은 지적인 영역, 그러니까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러니까 이제 입력은 지각과 인지를 통한, 출력은 기술과 말과 제조를 통해서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 아이디어와 정보를 받아들여서 배우려고 하는 욕구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바랄 때 어떤 태도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지 보여주는 게 수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성이 불 사인에 있을 때, 흙 사인에 있을 때, 공기 사인에 있을 때, 물 사인에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불은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입니다. 불은요, 불 사인 자체는 활발하고 열정적이죠. 그러니까 수성이 불 사인에 있을 때 충동적이다, 자기 과시적이다,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믿음과 동경과 희망과 미래 비전이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수성은요, 주기가 88일이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인데, 수성이. 그리고 글자 너무 이상하죠. 이게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됩니다. 자, 수성입니다. 수성이 주기가 88일이죠. 황토대를 한 바퀴 도는데 88일이 걸리는데 굉장히 발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게 수성이란 말이죠. 근데 불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급해지겠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가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
근데 부정으로 가게 되면 급하죠. 급하고 충동적이 되고 과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빠른 수성과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사인이 만났을 때 충동적, 과시적, 열정적이 됩니다. 표현하는 방법이 그래요. 그리고 믿음과 동경과 희망, 미래 비전이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럼 이제 흑사인을 만나게 되면요. 수성,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죠. 그러니까 공기, 그러니까 수성은 머큐리 공기를 뜻하는데 공기. 그런데 지금 공기하고 불이 만났을 때는 활활 타오른다. 그러면 또 수성이 흑사인을 만나면 얘는 흑이잖아요. 그래서 안정화, 흑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정화이고요. 그 다음에 인내심이죠.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 게 흑사인인데 수성이 만났어. 그러면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조심스럽게 표현을 합니다. 전통적인 태도, 현실적인 고려가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공기의 특성 그대로를 발휘하기가 좀 힘들겠고 인내심을 갖고 참는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태도, 현실적 고려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봐집니다. 자, 공기가 만났죠. 쌍둥이는 머큐리, 천칭은 비너스, 그 다음에 물병은 전항성이네요. 주행성이 그렇다. 그런데 공기사인과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합니다. 추상적 개념과 사회적 고려가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기사인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이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약간의 지적인 수준 이런 게 조금 올라갈 수도 있겠다. 그죠? 자, 물사인과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물사인 개자리,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가 있습니다. 물사인은 기본적인 정서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물사인인데요. 정서적, 직관적, 민감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깊은 정서와 갈망이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성이 지식에 관련된 별, 입출력에 관련된 별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불사인이 만났을 때, 흑사인이 만났을 때, 공기와 만났을 때, 물이랑 만났을 때 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 수성 같은 경우에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성은 생각하는 스타일,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거나 대화를 할 때 주인공 속에 있는 머큐리가 작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머큐리가 어느 사인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성은 신경계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재치와 손재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성 양자리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성 양자리는요, 생각을 강하고 직접적이고 자신있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말에 활기가 넘치고 독창적인 방식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성 양자리는 애둘러 얘기하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강하게 전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행동을 하려는 거, 행동을 하려고 하는 충동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이렇게 배울 때는 정면으로 맞서서 강하게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요. 추리하거나 생각하는 능력이 새로운 체험을 갈구하는 강한 의지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대담하게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을 좀 더 좋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경향 때문에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진정한 교류가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성이 불사인과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수성이 불사인과 만났을 때 어떻다고 했어요? 수성이 불사인과 만났다. 그러면 충동적, 과시적, 열정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과 동경과 희망, 미래 비전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활발하고 직접적이고 자신 있게 전달하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나 자신이 있어서 약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면 수성 양자리 화끈하고 좋습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뒤끝 없이 얘기 잘 합니다. 자, 황소 자리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수성이 황소 자리에 있어요. 수성이 황소 자리에 있다. 황소는 흙인데 흙 사이드에 있으면 뭐 한다 했어요? 인내심. 그 다음에 또 뭐요? 안정감. 이런 게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성은 약간 신중하게 되겠죠. 말 한마디, 생각을 말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고요. 배우는 것도 좀 느려요. 신중하고 느리다. 그래서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폭이 좁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나로 통합하여 꾸준히 유지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힘도 있고요.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거, 그럼 현실적인 게 또 뭐가 있어요? 물질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거, 현금화 만드는 능력, 이런 데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게 잘 사용한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감각이 좀 뛰어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동안에 자기의 말을 음미하는 경향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말이 늘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현실감이 있는 거.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가볍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좀 이제 묵직하다. 그래서 인내심, 그 다음에 좀 많이 참잖아요. 끈기가 있거든요. 끈기가 있고 말하는데도 좀 느리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반대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복장 터트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흔히 경상도 말로. 그러니까 느려서 조금 답답할 때가 있다, 이렇게도 느껴지는 게 황소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황소자리는 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빠른 수성이 황소자리에 들어가면 이 수성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황소자리의 그 끈기, 이런 거를 조금 기다려주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좀 전에 그 사인이다. 그죠? 그래서 수성이 쌍둥이 자리에 들어가면 매우 빠르고 유창하고 영리하고 지적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피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즉시 표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아이디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확립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생각이나 아이디어, 이거를 교환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죠. 쉬지 않고 호기심이 변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호기심도 변하고 끊임없는 질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친근하다라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 뭐 쉬지 않고 계속 그 궁금한 것, 이런 거는 계속 질문으로 자꾸 물어보거든요. 그게 이제 흑사인에 있는 사람들이 만일에 이제 수성 쌍둥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좀 기다려주지도 않고 저렇게 빨리 얘기하는 게 이해도 잘 안 되고 조금만 좀 기다려주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수성 쌍둥이 입장에서 그 흑사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끊임없이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대답이 늦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은 내가 별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수성 쌍둥이 자리는 흑사인을 만났을 때는 조금 천천히 얘기해주고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한다. 그리고 이제 불사인을 만나면 서로 티키타카가 잘 되겠죠. 그리고 이 쌍둥이 자리는 수성 쌍둥이 자리는 신경계통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일, 머리를 써야 하는 일, 손재주 이런 데서 능력을 발휘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성 쌍둥이는요 기민하고 발빠릅니다. 그러니 빠르게 움직이고요 조금 인내심이 별로 없죠. 그래서 기다리고 참는 거 잘 못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차라리 불사인이나 공기사인이 훨씬 잘 맞겠죠. 그래서 수성 쌍둥이 굉장히 빠르고 기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성 계자리입니다. 수성 계자리. 정서적이고 직관적이고 민감하게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계자리 자체는 물사인이다. 물사인이니까 감정이다. 감정에 기반한 의사소통, 직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신적인 보호, 감정적 사고를 통해서 자신을 지킨다. 이 딱딱한 갑각류 안에 들어있죠. 물론 속살은 연합니다. 근데 이 딱딱한 갑각류 안에 갑각류가 겉을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방어 기제 사용합니다. 방어 기제를 사용하면서 자기를 엄청나게 방어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서적이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직관적이고 자기의 생각을 직관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수성이 들어가다 보니 정신적 보호와 감정적 사고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많다. 그래서 흩어진 정보 조각의 관계를 느낌으로 찾는단 말이죠. 그리고 알아차린 것에 대한 것도 알아차린 것에 골몰함으로써 무언가를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창조적인 형태로 꼽힐 때까지 양육하고 보호하고 키우는 영향이 있어요. 계자리 자체가 양육과 보호와 키우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력과 생각을 유지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학습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그러니까 기억력이 되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유지하는 힘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은는이가 토시까지 다 기억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학습 능력도 뛰어난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잠재의식 속에 깃들어 있는 선입관과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성이 계자리에 들어왔을 때 수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공기 사인에 있으면 굉장히 수성이 기민하게 역할을 많이 하는데 물과 흙 사인에 와 있으면 한 템포 느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자리 수성은 감정에 기반한 소통 방식, 직관적 사고, 그리고 뛰어난 기억력으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수성 계자리 역시 키우고 양육하는데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성사자. 수성사자는 그럼 어떻습니까? 수성사자는요, 사자자리 자체, 사자도 불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자리 자체는 자신감 넘치는 힘 있는 태도로 자신의 생각을 밝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과 생각을 교환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따뜻한 애정과 강한 의지가 바탕에 깔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전달 방식이 극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입니다. 생각을 표현할 때 자기의 자신감을 인정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욕구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창조적인 방식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논리적이기보다는 직관적 도약을 통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보다는 직관적인 것, 그리고 바로바로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기 그 에고가 많이 개입합니다. 그래서 객관성, 유연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이 좀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게 수성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수성사자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자신감 넘치고 힘 있는 태도로 밝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외로 극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사실이 조금 왜곡되었다. 그리고 유연성이 결여될 수 있겠다라는 게 사자자리 수성입니다. 자, 그러면 처녀자리 수성. 처녀자리는요, 논리적이고 비판적이에요. 그죠? 그리고 무언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겸손하게 자기 생각을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겸손함이요, 때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비판이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자리들은 기본적으로 분석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능력을 앞세워서 사무적인 태도로 생각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논리적, 비판적, 사무적, 그 다음에 회의적, 이런 게 이제 처녀자리의 성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를 분별하고 논리적 순서로 연결하고 싶어 하고, 이런 과정에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세부적이고 사소한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호관계를 하는데 조금 어렵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있잖아요. 큰 그림을 놓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처녀자리 수성입니다. 자, 그 다음 천칭자리 한번 살펴볼까요? 천칭자리 수성은요, 지적으로 단아하고 단정하고 우아합니다. 그래서 사교적인 태도로 자기 생각을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극단적인 견해를 피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조화롭게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미적인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귀부인에 비유하기도 하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객관성, 그러니까 이 저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객관성,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의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 말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견해들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태도 때문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할 수 있겠다. 기본적인 조화,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죠. 갈등을 싫어하고 조화롭게 가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얘네들은 리브라 결정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우유부단해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천칭자리의 특징인데, 수성이 들어갔다 해서 이 천칭자리의 기본 골격이 변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민하고 발빠르게 움직이긴 하겠으나 기본적인 성향, 결정장애, 우유부단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의사소통의 방식이 지적이고 단정하고 우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부인, 백작부인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리브라 아니 비너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성 정갈자리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성 정갈자리, 깊고 강렬하고 정열적입니다. 자기 생각을 깊고 강렬하고 정열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깊고 친밀한 결속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존재의 깊은 차원에서 나오는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핵심을 통찰하고 규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실제 핵심을 통해서 뭐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후를 탐지하고 철저히 조사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핵심을 알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지나치고 강렬하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다. 그리고 생각하는 과정이나 말하는 스타일이 강렬한 욕망과 깊은 열정과 다른 사람의 숨겨진 동기를 알고자 하는 충동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수성정갈은요, 자기 생각을 비밀스럽게 지키고 침묵하는 경향이 있고, 생각하는 과정이 강렬한 욕망과 깊은 열정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배우는 데는 핵심적인 거, 실제의 핵심을 통찰하고 규명해서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강렬한 스타일이고, 생각하는 과정이나 말하는 스타일이 강렬하다. 강렬한 욕망과 깊은 열정과 다른 사람의 숨겨진 동기를 알고자 하는 충동이 있더라. 그게 이제 수성정갈입니다. 자, 수성사수는요, 솔직한, 숨김없이, 자신의 생각을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낙천적으로 열정적으로 관용하는 태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쉼없는 동경으로 어떤 이상을 향해 추진해 나가고 무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일상의 자잘한 것보다는 장거리 목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게 수성사수이고요. 솔직하고 단도직입으로, 그리고 관대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합니다. 먼 이상을 동경하는 마음 때문에 개념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 때문에 생각이 구체적이거나 선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낙천적으로 열정적으로 관용적으로 표현한다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체적이거나 선명하지 않고 애매모호할 수 있다. 숨김없다,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배우는데 지나치게 계획이 좀 없을 수 있고요. 그냥 어떤 이상을 향해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무계획이 계획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수성사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수성염소. 자, 수성염소입니다. 수성염소는요,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강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완고한 범주에 따라서 생각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수성염소는 흑사인이잖아요. 그럼 인내하죠. 또 염소 자리의 가장 모토가 뭐예요? 근면성실이거든요. 근데 수성은 근면성실, 그리고 같은 일을 반복하는 작업을 별로 좋아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 자리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식, 이런 거를 이제 수성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리고 인내심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하게 배워나갈 때 만족하더라. 그러니까 이 발빠른 수성이 염소 자리에 들어오면 그래도 인내심, 포부를 가진다. 그리고 꾸준하게 배워나갈 때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생각을 표현할 때요, 좀 자제하려고 하는 충동의 지배를 받을 수 있고, 현실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이론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억제하고요, 표현도 딱딱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의 힘과 식별력을 목표 설정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성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능성보다는 제한에 의식의 초점을 맞춰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염소는 강한 권위의식도 있고 진지하고 매사에 조심스럽다, 그런 거를 표현을 하는 거고요. 수성 자체는 이렇게 조금 꾸준하게 배워나갈 때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의식이 분명하다. 그래서 가능하다 확장하는 것보다는 좀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 수성도 그렇게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물병 자리입니다. 물병은 공기사인이죠. 그래서 냉정한 태도로 지적이고 이상적이고 끊김없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섞이지 않는 냉정한 태도로 지적이고
이상적으로 꺼리낌 없이 거침없이 자기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요, 그룹 커뮤니케이션을 즐기면서도 개인적으로 독특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과 지성의 표현이 개인주의적이란 말이에요. 개인주의적 자유에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혹 극단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론을 여기저기 적용해보는 실험정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열심히 이론을 만들어보고 적용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이 미래지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지향적이고 변화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요. 독립성과 독창성, 그리고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냉정한 기질의 지성이 배우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독립성, 독창성을 가지고 배우고요. 감정이 좀 없어요. 그냥 냉정해요. 냉정한 이 기질 자체가 배우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을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연결하기 때문에 좀 종잡을 수 없다. 엉뚱한 말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수성물병. 그러니까 좀 종잡을 수 없다. 이게 이제 물병자리잖아요. 엉뚱한 말도 한다. 이게 물병에서 하는 특징이거든요. 수성이 물병을 만나면 이런 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냉정하고 지적이고 이상적이고 꺼리낌 없이 표현하는 거. 이게 이제 수성물병이다. 그럼 이제 수성 물고기는 어떨까요? 수성 물고기. 수성 물고기는요, 관념적, 민감하게, 시적으로, 상상으로 채색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생각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논리보다는 직감과 상상력을 통해서 생각하고 시적이고 관념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좀 두루뭉술하다라고 표현하고요. 동정심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거스르거나 요구를 거절하는 말을 잘 할 수가 없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른 사람과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다중적인 의미로 의사를 표현하더라. 그래서 말의 유연성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조금 부드럽게 가시를 뺀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성과 식별력이 꿈을 꾸는데도 혼몽하고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는 애매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성 물고기 자리는 현실과 꿈의 경계를 드나드는 사고를 한다. 그래서 약간 애매함, 그리고 혼몽함, 나도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 수성 물고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몰라서 모른다라고 얘기할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지금 수성 물고기 자리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수성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성에 제가 퀴즈를 만들었거든요. 수성이 점성학에서 상징하는 주요 기능 3가지 뭘까요? 생각하는 과정, 의사소통하는 거, 학습과 지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고방식과 정보 처리 방법, 생각하는 거, 논리적 사고와 분석 능력,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욕구,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수성이다. 그리고 외부 세계의 정보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태도를 반영하는 게 수성이다. 그러면 수성은 불사인과 흑사인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수성이 불에 있으면 직관적이고 충동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하죠. 그래서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영감에 따라서 소통한다. 미래의 비전과 가능성에 집중해서 생각을 전개한다. 동경과 희망이 생각을 주도하고 낙관적으로 표현합니다. 과시적이고 화려한 의사소통 스타일로 선호하는 거죠. 불사인은 양자리, 사자자리, 사수자리입니다. 그죠? 흑사인에 있으면 어때요? 흑, 황소, 처녀, 염소.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구체적으로 정보 분석 전달해주고요. 전통과 실용성을 중시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현실적 고려가 생각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표현하고요. 조심스럽고 신중한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게 수성흑입니다. 자, 그리고 수성 쌍둥이 자리에 있을 때 주요 특성, 의사소통 방식 어떨까요? 쌍둥이 자리에 있을 때 뛰어난 표현력, 지적 능력을 가지다.
빠르고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있고 손재주, 글쓰기에 탁월한 재능이 있더라. 적응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합니다. 깊이보다는 넓이에 집중하고요. 분산된 집중력과 산만함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주요 특징이고, 의사소통의 방식은 재치있고 유머러스하다. 빠른 사고, 말의 전환 능력이 있고요.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 분석을 합니다. 호기심 가득한 질문, 탐구 방식이 있고 즉각적 표현으로 인한 깊이 부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주제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풍부한 호기심과 질문을 통한 학습을 한다. 그러니까 호기심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주제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 분산된 집중력, 산만함이 나타나는 거 쌍둥이 수성입니다. 자, 그 다음 수성이 정갈에 있으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의사소통은 아까 깊고 강렬하다, 정열적이다 했죠. 침묵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깊은 교류를 추구하고요. 표현 너머의 진실을 통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핵심을 꿰뚫고 날카로운 직관력이 있다. 그리고 정신적 특징을 보면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는 강한 호기심도 있더라. 타인의 의도를 간파하는 예리함도 있고요. 삶의 깊은 차원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면의 진실을 중시하는 가치관도 있고 감정의 깊이와 강도가 두드러진다. 그럼 조심해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과도한 비밀주의가 관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다. 지나친 침묵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겠다. 강렬한 의지로 객관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고 의심과 경계심이 과도해질 수 있겠다. 날카로운 표현이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로 주의해야 할 점이에요. 이게 정갈자리 수성들이요. 지나친 침묵, 오해 불러일으키고요. 과도한 비밀주의가 관계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수성이 양자리에 있을 때 의사소통은 뭡니까? 활기 넘치는 대화 스타일. 옳지 않은 것이네요. 이해 맞네. 신중하고 조용한 표현, 이거 아니겠네요. 그죠? 독창적인 표현 방식 맞고요. 즉각적인 행동, 충동이 언어에 반영된다 맞고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명확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용한 표현 방식은 아니다. 양자리의 수성의 의사소통의 특징은 생각을 잘하고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화법이고 활기 넘치고 독창적이고 즉각적인 표현과 강한 주장이 특징이다. 그래서 신중하고 조용한 것은 양자리 수성과 반대된다. 그래서 양자리 수성은 직감적으로 핵심을 빠르게 포착하고요. 도전적 상황에서 학습 능력이 극대화됩니다. 화끈한 소통 방식이 때로는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타인 입장 고려가 부족하거나 직설적인 표현으로 오해가 생긴다. 양자리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양자리 수성. 자, 수성 처녀와 수성 물고기 의사소통 방식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네요. 수성 처녀는 문제 해결에 맞고요. 수성 물고기는 정서적 연결. 이게 더 맞네요. 자, 수성 처녀는 논리와 분석을 중시합니다. 문제 해결과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수성 물고기는 직관, 상상력을 바탕으로 정서적 연결, 위안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수성 처녀와 수성 물고기도 특징들을 잘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녀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언어를 사용하고요. 물고기는 시적이고 감성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전혀 두 사람 반대죠. 그러니까 이게 청궁도에서 얘는 6번 하우스를 담당하고 얘는 12번 하우스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충의 관계에 해당이 됩니다. 어포지션, 충, 180도. 그래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소통의 스타일도 사무적이고 명확한 태도인데 표현적이고 다정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시하는데 직관과 상상력을 중시하고요. 메시지 전달은 실용적으로 조언해 주는데 공감과 이해를 통한 소통을 하는 게 전혀 다른 그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수성은요, 다양한 표현 방식, 의사소통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 방식을 알게 되고요. 생각하는 패턴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성은 별자리별로 특징이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수성의 지혜로 일상이 조금 풍요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이네요. 40분이나 또 했습니다. 그죠? 이걸 원래 지난번에 달 할 때는 반반 나눴었는데요. 한꺼번에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꺼번에 했더니 좀 길어졌습니다. 그죠? 수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수성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츰차츰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